누구나 은퇴를 앞두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건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 내 역할을 잃는 것 같은 기분을 주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유 공장 임원으로 수십 년을 지내다 보니 매일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동료들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일에 미쳤다고. 그런데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원없이 펼칠 수 있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의 짜릿함이 삶의 이유 같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달리다 보니 정년이 다가올 무렵 회사에서 좀 일찍 나가 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결국 내가 자리 비워줘야 하는 존재라니. 그때의 상실감, 자존심의 상처는 말로 다 못합니다. 가족 앞에서 괜히 큰 소리 치기도 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쉬면 된다고. 그런데 속은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망설였습니다. 한국에서라면 그래도 인간관계도 익숙한 문화도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버지 그냥 와요. 같이 살면 좋잖아요 라고 말해주는데 더는 버틸 이유가 없더군요. 결국 캐나다에 왔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한국어가 통하는 사람도 드물었고 식당 메뉴도 낯설었고 습관도 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제게 이곳은 조금 느긋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산책 나가서 커피 한 잔을 사서 벤치에 앉아 아이들과 손주 얘기를 하고 해가 길어지면 저녁 늦게까지 산책로를 거닐고 이웃과 안부를 묻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의 명함이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전 정유공장 임원 출신입니다 라고 말해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 타이틀 없이도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가족의 한 사람으로, 동네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하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젊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요즘 워라밸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한 번쯤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미쳐보는 것도 행복하다는 걸요. 저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지만 제가 정말 좋아서 한 일이었거든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커리어가 자랑스럽고 이제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저 자신입니다. 정유공장 임원으로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면서도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복이었습니다. 물론 가족에게 미안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은 가족과 함께하는 느긋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캐나다에서 만난 한국분입니다. 50대 후반에 오셔서 처음엔 언어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에서 요리를 오래 하셨던 분이라 한식 케이터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어요. 힘들지만 오히려 한국보다 고객의 반응이 진솔하고 기뻐해 주니까 더 보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내가 잘하는 일을 다시 붙잡고 미쳐볼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제 딸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서 직장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길게 썼는데 나중엔 커리어가 끊기는 게 너무 두렵다고 울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너 일 정말 좋아했잖아. 지금은 애 키우느라 미뤄두는 거지만 다시 하면 되지 않겠냐. 결국 아이가 좀 크자 다시 복귀했어요. 예전보다 조건이 좋진 않아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불평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배웠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미쳐본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더군요. 이제와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로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그런 경력 덕분에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가족과 사람들 속에서 편안히 늙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일이라면 언젠가 그 경험이 당신을 살릴 겁니다.
또 혹시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보신다면 워라밸도 좋지만 한 번쯤은 자기 일이 좋아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몰입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게 삶의 자산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캐나다의 긴 해질녘을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잘 살았다. 잘 내려놓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형태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게 당신을 구할 겁니다. 좋습니다. 앞서 제 경험과 이야기를 나눈 김에 이번에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정년 전에 퇴직했을 때의 현실적인 대처법과 은퇴 후 해외 정착의 실제 준비와 주의사항,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미쳐본 경험이 은퇴 후 자산이 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다 말하듯이 편하게 쓰되 실제로 바로 써먹을 수 있게요. 먼저 정년 전에 회사를 나온다는 건 꽤 충격적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래도 임원이면 노후 준비 잘 됐겠네라고 쉽게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퇴직 후 재정 점검, 내가 매달 진짜 쓰는 돈을 계산해보라. 많은 분이 퇴직금이니 연금이니 하면서 일단 마음을 놓는데 문제는 매달 생활비를 현금 흐름으로 충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부부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기준 월 평균 생활비가 30만 400만 원 정도 듭니다.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까지 넣으면 500만 원이 훌쩍 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나는 검소하다며 250만 원이면 산다고 하시더니 의료비나 자녀 지원, 경조사비가 빠지니까 결국 400이 넘었습니다.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먼저 계좌와 카드 명세서를 3개월치 뽑아보세요. 그걸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내가 진짜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를 정확히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면 필수비와 선택비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금과 예상연금으로 매달 현금 흐름이 얼마나 나올지 맞춰보는 게 1단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한국 떠나기 전에 이 계산을 하면서 한국에선 매달 이 정도는 꼭 들어와야 되겠네라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캐나다에선 생활비 구조가 달라서 그 부분도 다시 재계산했습니다. 해외 정착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준비 정서, 언어, 제도. 많은 분들이 해외 이민을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애들이 있으니 거기서 살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적응이에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쌓은 경력, 인간관계, 명함이 다 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큰 도전이에요.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일상생활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개설, 보험 처리, 의료 시스템 예약 같은 거요. 특히 캐나다는 의료 대기 시간이 길고 가정의와의 소통이 필수라 언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민 오신 분 중에 영어 때문에 병원 못 가겠다는 분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준비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영주권이 있어야 의료보험 OHIP 같은 공공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없이 방문 비자로 오면 개인 의료보험이 필요하고 비용이 큽니다. 제가 권하는 건 이민 가기 전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정보를 모으고 실제 현지에 사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묻고 심지어 한 달 살기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은퇴 후 해외에서의 생활비 구체적 사례. 캐나다에서 살면 한국보다 무조건 싸냐? 아니요. 도시별, 주별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나 밴쿠버는 집세가 매우 비쌉니다. 반면 소규모 도시나 외곽은 훨씬 저렴합니다. 저는 아이들 집에 함께 살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대신 식료품 값은 한국보다 비쌉니다. 특히 한국식 재료는 23배는 줘야 합니다. 또 교통비, 통신비 등 구조가 달라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한 달 생활비 예산을 제 주변 케이스로 알려드리면 부부가 아이 집에 얹혀 살면서 자가용 없이 생활하면 약 2,500만 3천 캐나다 달러, 하나에 약 25만 300만 원.
렌트 구하고 자가용 유지하면 4천만 5천 캐나다 달러 40만 500만 원 이상. 이걸 보면서 내 연금과 자산에서 이 돈이 매달 나오나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에 미쳐본 경험이 은퇴 후 자산이 되는 이유. 많이들 이제 늙었는데 뭘 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는 경력의 재해석의 시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에 미쳐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았습니다. 이웃이든 자녀든 제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존경해라고 말해주면 스스로도 살아온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로 은퇴자 중에는 이런 식으로 재능을 살려 돈도 법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회계사 출신이셨던 분이 캐나다에서 한인 커뮤니티 상대로 세무 상담을 시작해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시더군요. 요리를 좋아하던 분은 작은 케이터링을 차리고. 핵심은 일에 미쳐본 경험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은퇴 후엔 돈보다도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그 자존감은 예전에 내가 이 일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기억이 지켜줍니다. 마지막 팁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저는 모든 서류, 재정 계획, 가족 협의까지 철저히 준비했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임원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난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따라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미리 상상하며 준비하기. 내가 은퇴하면 내 명함이 사라지면 어떨까? 어디서 내 가치를 찾을까? 두 번째는 주변과 솔직하게 대화하기. 가족과 돈 이야기, 기대치 역할 분담까지 다 이야기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를 계산하고 준비하는 건 6개월이면 되지만 마음의 준비는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에게는 워라밸도 좋지만 한 번쯤은 미쳐보라고, 중장년에게는 그 미쳤던 경험이 은퇴 후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추상적으로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와 보니 정말 필요한 건 거창한 돈이나 명함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고 새롭게 배우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꼭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